당신이 국제특급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하고 이어서 영상통화까지 걸어왔어요. 검사의 집무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이런 공문서들이 그대로 나왔고 그 문서에는 피해자분의 주민등록번호 이런 인적사항이 그대로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피해자분은 본인이 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변호사님, 최근에 저희 카페 조회수 높았던 글 읽어보신 거 있나요? 카페에 올라오는 글은 다 읽어보고 있죠. 근데 네. 무슨 글일까요? 최근에 그 영상통화로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당하셨던 분이 남겨주신 글이 있거든요. 그 사건 되게 안타까운데 서울 남부지검 검사가 영상통화를 걸어와서 본인 집무실을 보여주고 그것도 모자라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을 화면으로 보여줘서 이 피해자분이 꼼짝없이 속은 사건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조심하라는 이제 광고나 문구도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으셨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분은 처음에는 이렇게 경찰을 사칭한 사람 전화를 받았죠. 경찰이 당신이 국제특급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하고 이제 그 말을 들으면 할 거 아니에요. 그 경찰관이 바로 검사를 바꿔주더니 이어서 영상통화까지 걸어왔어요. 영상으로 그런 광경을 보니까 이제 심적으로 완전히 이제 속게 된 거죠. 일반인 분들이 대부분은 영상통화를 검사분이랑 할 일이 없잖아요. 검사분이랑 영상통화를 하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을 보여준 거예요? 검사의 집무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이런 공문서들이 그대로 나왔고 그 문서에는 피해자분의 주민등록번호 이런 인적사항이 그대로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피해자분은 본인이 진짜 범죄에 연루됐구나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저희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금전적인 피해가 있어서 이 상담을 의뢰하시잖아요. 근데 왜 검찰청에서 금전까지 요구하고 또 대출까지 일으켰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말씀하신 게 이 사기의 핵심입니다. 불법 대출이 이미 실행 중이니까 금감원이 이 자금 흐름을 조사를 하려면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사 협조용 계좌라고 해서 알려준 계좌로 수천만 원을 이체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체를 요구받았을 때 좀 이상하다고 의심을 할 만도 한데 이런 계속적인 피해가 있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의 수법이 더 교묘해지는 거죠.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당신의 자금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을 빌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불법 대출이 이미 실행 중이라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 수사에 협조해야 내가 이 명의 도용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또 하나 궁금했던 게요. 그럼 영상통화를 끊고 또 이제 가족분들이나 이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을 텐데도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도 교묘하게 차단합니다. 비밀 수사라고 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면 가족이나 지인도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결정하게 된 거죠. 피해자분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이분이 예금, 적금, 보험, 약관 대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수천만 원 이상을 피해를 보셨어요. 그러면서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남지 않은 상태가 돼서 삶이 완전 폐허가 된 거죠.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병원 치료까지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카페 글을 읽다가 와, 이 정도면 나도 속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다행히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분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셨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실시하는 2년 변제 계획안 제도에 도움을 받아서 전체 변제 기간 2년, 원금 기준 28%만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세 가지를 주요하게 봤는데 이분이 20대이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범죄 피해자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채무 발생 원인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회복 의지가 있으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점 지능적이고 교묘하니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피해 입은 분들은 무조건 다 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나요?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소득이 있고 고의가 없는 피해자 이미 입증되면 회생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겁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 대출이 회생 직전에 집중적으로 몰려있고 피해자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건 진행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은 결과를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많이들 들으신 얘기지만 검찰청, 금융감독원 이런 수사기관은 절대로 영상통화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말, 대출을 받으라는 말 모두 다 보이스피싱입니다. 수상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가족, 지인에게 털어놓으세요. 혼자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가족에게 알리셔야 합니다.